북한도 쓰는 소련의 베스트셀러 T-6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 주역이 된 T-62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에서 소련은 독일을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나라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을 넘어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후 소련은 미국과 초강대국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했으며 모든 분야에서 상대보다 앞서고자 했습니다. T-34로 독일을 밀어버린 경험이 있는 소련은 T-54와 T-55를 연이어 선보였고 미국도 이에 질세라 M47과 M48을 연이어 선보였는데요. 미국이 전차에서도 지지 않으려 하자 소련은 아예 기존의 전차를 개량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신개념 전차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자 했죠. 그렇게 1957년 KMDB 설계국의 오비액트 430이 개발 대상으로 채택됐지만 오비액트 430은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훗날 T-64가 되는 오비액트 430은 대구경 주포, 자동장전장치, 광학거리 측정기, 복합장갑, 터보차저 엔진 등을 장착하려다 보니 당시 기술력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련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서방에서는 M60, 레오파르트 1, 치프틴 등 새로운 전차를 선보였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련은 T-64가 개발되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워줄 땜빵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오비액트 430과 경쟁한 오비액트 140이었는데 오비액트 140은 성능이 검증된 T-55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예상됐습니다. 그렇게 오비액트 165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공격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100mm 디템포를 개량한 D-54포를 탑재해서 공격력을 높이려 했지만 그 와중에 서방 전차들이 105mm L7포를 탑재할 예정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 때문에 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됐고 무작정 구경만 늘릴 수 없었기에 일단 비슷한 구경으로 위력을 높일 수 있는 활강포가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D-54의 머즐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강선을 없앤 115mm UOTS가 탄생했고 UOTS는 D10에 비해 관통력은 1.5배, 사거리는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UOTS가 맘에 든 소련 군부는 1960년에 새로운 활강포를 장착한 오비액트 166을 개발하기로 정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활강포를 전차에 장착하려면 차체, 포탑, 포신 안전장치 등 대대적인 개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전차가 배치되길 원하는 소련 군부는 개발진을 다그쳤는데 당시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바실리 추이코프는 개발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 위에 포를 얹어놓고 그걸 전차라고 우겨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전차를 내놔. 개발진이 욕을 하면서 개발한 결과 1961년부터 T-62가 일선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땜빵으로 빨리빨리 개발된 T-62는 예상과 달리 22,0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T-64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일선에서의 평가도 예상보다 좋았죠. 그렇다면 이런 T-62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T-62는 전장 9.3m에 전폭 3.3m, 전고 2.4m이며 무장은 115mm UOTS 한문, 12.7mm 기관총 한정, 7.62mm 기관총 한정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에 항속거리는 450km입니다. T-62는 소련의 양산형 전차 최초로 활강포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장착했는데요. 소련은 TOTS가 서방의 L7보다 구경도 크고 포구 초속도 빠른 데다 관통력까지 뛰어나서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소련 군부는 조급했고 이 때문에 대대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장비와 조준 장비가 개량되지 못해서 공격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고 소련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지만 땜빵으로 여겨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T-64를 제치고 T-62는 언제나 주력이 되어버리더니 여러 전투에서 실망스러운 전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하는 수 없이 T-62를 개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T-62는 전작인 T-55보다 장갑의 두께가 5에서 15% 정도 늘어났지만 방어력은 평범한 2세대 전차 수준이었는데요. T-62는 포탄을 덜 얻어맞고자 전고가 낮고 포탑이 둥근 소련 전차의 설계 사상을 충분히 따랐죠. 하지만 포탄을 덜 얻어맞겠다고 승무원의 거주성이나 포의 가동 범위는 개나 줘버렸습니다. 그래도 T-62는 중량에 비해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서 기동력이 양호하고 궤도의 폭이 넓어 험지에서 기동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진압에서 첫 실전을 치렀는데요. 나토의 개입을 우려한 소련이 T-62를 투입했지만 총포탄을 주고받는 전투는 없었고 건물을 들이받은 게 전부입니다. 1969년 중소 국경분쟁에서는 중국군의 포격이 지속되자 3월 2일에 소련군은 T-62 세대와 2개 보병대대로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T-62 한 대가 대전차 로켓에 맞아서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나머지 2대는 보병들과 함께 후퇴하는데요. 강을 건너던 T-62 한 대는 중국군의 포격으로 얼음이 깨져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그렇게 T-62를 얻은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69식 전차를 개발했고 T-62는 중국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전시됩니다. 4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군과 이집트군의 주력전차인 T-62는 수백 대 단위의 대규모로 밀고 들어와 이스라엘군이 긴장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활약과 미국의 지원으로 T-62는 대량으로 격파당하거나 노획당했고 이스라엘군은 이때 노획한 T-62를 개조해서 티란6라는 파생형으로 운용했습니다. 1979년에서 1989년까지 아프간에 투입된 소련군의 T-62는 전쟁 동안 143대에 달하는 손실을 받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이라크군의 T-62는 이란군의 전차 214대를 격파하거나 노획하는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이 우세한 치프틴의 포탑 전면 장갑을 T-62에서 발사한 날개 안전 분리 철갑탄으로 깔끔하게 뚫어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대망의 걸프전에서는 에이브럼스, 챌린저1, AMX-30, M60 등 다국적군의 최신형 전차를 상대했고 수백 대가 일방적으로 격파당했습니다. 반면 T-62에 의한 다국적군의 전차 손실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후에도 체첸 전쟁,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전쟁, 아프간 내전 등 2021년까지도 현역으로 뛰는 노인 학대를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물러날 법하지만 2022년 5월 말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T-62를 투입했습니다. 멜리토폴이나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주로 보이던 T-62는 2022년 6월 6일경 엔진 고장으로 유기되면서 첫 손실이 확인됐죠. 같은 해 7월경에는 대전차 수류탄을 T-62의 해치 안으로 떨어뜨려서 내부를 폭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후 헤르손 공세에 투입된 T-62는 6월 중순까지 30대가 손실됐고 6월 말에는 아군이 설치한 대전차 지뢰에 T-62가 격파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아쉬운 우크라이나군조차 T-62를 현역으로 굴리기 어려웠는지 T-62에 TNT와 항공폭탄을 채워서 적에게 보내 자폭하는 전술을 썼는데요. 폭발이 너무 강해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줬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T-62는 윗동네에서도 현역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 500대가량의 T-62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고 이후 이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서 폭풍우 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군은 폭풍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조준기, 측풍 감시기, 발연탄 발사기, 증가장갑, 반응장갑 등을 부착하는 개량을 거듭했는데요. 원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량했지만 원본이 T-62다 보니 퇴약체인 M48조차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응장갑을 도입해서 로우나 무반동 총으로는 전면 격파가 어렵고 메티스-M, 판츠파우스트 3 등을 사용해야 격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뒤를 잇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천마호든 폭풍호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죠. T-62는 실전에서 별로 활약하지 못했고 이제는 구형으로 전락했지만 T-72와 T-90 등 현 주력전차의 탄생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주력전차로 굴리는 만큼 무기사의 한 획을 그은 전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것도 중요하죠. 어쩌다 보니 주역이 된 T-62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